일단 뭐 K-팝 너무 좋아하고 K-뷰티, K-푸드, K-패션 지금 실제 외국 사람들 좋아합니까? 이 정도 퀄리티나 디자인 디테일인데 이 정도 가격인 옷들은 정말 보기가 어렵다. 영국 가면은 이거의 가격의 한 2배는 받아도 사람들은 충분히 살만하다. Z세대들이 이런 스트릿 패션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들에게 좀 다가가고자 브랜드들만 모아서 큐레이션하는 커머스를 저희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분들께, 이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경쟁력 있는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창업팀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사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트램핏의 한상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램핏이 어떤 우리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Z세대들을 타겟으로 다양한 스트릿웨어 의류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트램핏의 대표 한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패션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거군요,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흔히 말하는 요새 K자가 붙는 게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네.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할 때 K 패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뭐 한국에는 이제 1만 개가 넘는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많은 상품들 속에 이제 Z세대들이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플랫폼들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네네.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들을 찾기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Z세대들이 이런 스트릿 패션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네네. 이런 영캐주얼 옷들을 많이 찾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조금 그들에게 좀 다가가고자 그런 브랜드들만 모아서 큐레이션하는 커머스를 저희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출발은 일단 국내 서비스였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뭐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가 사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네. 국내에만 머물지 않겠다 이런 문제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6월에 여기 홍대에서 한 15일 동안 팝업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네네. 이제 10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상품을 판매해봤었는데 이제 그 중에 매출 상위 3위, 4위 브랜드 2개 브랜드가 네네. 한국인들은 아예 안 사고 이제 외국인들만 이제 홍대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네.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이 현상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런 옷들도 되게 경쟁력이 다가갈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이제 국내 패션 플랫폼들이나 이런 다른 경쟁 구도가 엄청 극심한데 네네. 오히려 해외에 없는 그런 한국 브랜드들을 가져가서 팔아보면 엄청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좀 그것도 저희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뭐 K-팝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K자 붙는 게 요새 열광 해외에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K-팝 너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K-뷰티. 그다음 최근에는 뭐 떡볶이를 비롯해서 K-푸드 이런 게 지금 뭐 제 주변에서 좀 난리거든요, 다들. 맞습니다. K-패션. 뭔가 지금 실제 외국 사람들 좋아합니까? 네. 사실 사람들이 예전에 생각하던 K-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이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던 깔끔한 뭐 셔츠에 코트 약간 이런 룩이었는데 최근 되게 많이 전환이 된 게 네네. 약간 블랙핑크나 뭐 세븐틴 같은 이런 아이돌들이 많이 입던 그런 무대에 있는 약간 핫한 스트릿 패션, 영캐주얼 의류들이 되게 많이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그거를 국내 팬들도 많이 뭔가 따라하고 입고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해외에서도 정말 한류 팬들이, 그러니까 K-팝 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열광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인 아이돌들이 많이 영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BTS나 블랙핑크는 워낙 세계적으로 핫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영국인들이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영국의 지금 뉴몰든 지역이라는 이제 이런 지역에서 아예 K-팝을 주제로 페스티벌을 또 여는 형태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네. 그럼 대표님은 뭐 어떤 분이시길래, 네. 어떤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우리 회사는 언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까?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작년 2024년도 4월에 저희가 법인 설립이 되면서 아예 창업을 시작했고요. 네네. 그전에는 저는 이제 이런 패션 업계에서 유통을 하면서 한 8,000개 정도 의류를 팔고 뭐 유통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왜 창업했냐라고 많은 분들이 되게 여쭤보시는데 제가 좀 네.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제가 네. 고등학교를 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해서 나왔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중국에다가 대량의 화장품을 중국에 유통하는 네.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 2016년에 좀 사드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서 저희 집안이 엄청 많이 어려워지고 가세가 기울어지고 네. 저희 아버지의 중국 사업이 아예 접게 되셨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약간 고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약간 낭만 있게 엄청 이제 활발하게 그냥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네. 근데 그때를 계기로 제가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생활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네. 넉넉하지 않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계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뭐 돈을 버는 네.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제 17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패션 유통을 해오다가 네. 좀 이런 패션 유통을 기반으로 우리가 스트릿 패션으로 이런 Z세대들이 열광하는 이런 패션들을 한 번에 모아서 팔아보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트램스 창업하게 됐습니다. 아까 뭐 패션 유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뭐 K로 시작하는 뭐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하여튼 뭔가 C2C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직접 자기 물건 팔고 이런 곳에서 뭐 유통하는 곳에 뭐 흔히 말하는 운동화를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네. 거래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20대, 30대들이 되게 열광하는 뭐 나이키나 아니면 주로 이런 패션 의류들을 기반으로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상품을 사고 팔고 하면서 저의 시드머니를 조금 쌓았고 요걸 기반으로 제가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매입하고 이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을 때 네. 상품 판매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고3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3 때 그러면 대학교 때 해가지고 아까 시드머니도 모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꽤 그래도 수완이 좋으셨나 보네요. 네, 그래도 저 대학교 다니면서 되게 좀 많이 넉넉하게 모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여튼 패션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비즈니스도 좀 일찍 눈에 떴고 그다음에 패션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 아이템 자체도 네. 카테고리도 그때부터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창업으로 이어졌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 거의 20대네요. 맞습니다. 저 아. 98년생입니다. 98년생이군요. 정말 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하여튼 작년에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하게 된 거는 뭐 이런 계기가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취업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바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 창업하셨던 거예요? 같이 창업하셨던 분들? 저희는 이제 2명이서 사실 처음에 시작했었고요. 저희 코파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에서 네. 이제 졸업 과제로 같이 캡스톤 과제로 이제 약간 AI 기반으로 집에서 핸드폰으로 스쿼트 측정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저희는 캡스톤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고, 네네. 뭐 실제 이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거에 선정을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한번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코파운더가 조금 한번 창업을 제대로 진심으로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둘이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을 저희가 좀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열심히 수소문하면서 네. 합류시켜서 저희 총 7명의 지금 구성원으로 저희가 구성은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첫 아이템 자체가 지금 말했던 뭐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해외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내에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내를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되게 경쟁 구도가 엄청 많이 심하더라고요. 실제 네네. 뭐 이제 A 업체라고 제가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A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단독 브랜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많이 잘 팔리는 그런 브랜드들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A 업체에서 단독 계약으로 독점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경쟁 구도가 엄청 많이 심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나 아직 포텐셜을 보이기 있지 않은 브랜드들을 좀 영업을 해가지고 좀 그런 활동을 저희는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처음은 국내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하면서 그래도 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K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커머스 사이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트램핏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총 45개의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네, 입점이 돼 있고 그러면은 실제 구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 지금 구매가 일어나고 있고 국내에 있는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트램핏에 직접 뭔가 이 앱을 통해서 구매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홍대에서 팝업을 한번 했는데 해외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해외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한번 테스트 베드로 조금 삼아보려고 하는 국가가 영국이고요.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대비 물가가 되게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상품을 수출해서 판매했었을 때 이윤도 엄청 잘 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영국을 한번 테스트 베드로 삼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국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그 홍대 팝업 매장에 네. 많이 와서 사갔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서구권의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서구권에서도 아무리 스트릿 패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서도 이런 동양적인 스트릿 패션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거기서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뭐 많이 사갔던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명을 잡고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영국에서 실제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 네네. 친구한테 이 옷을 사게 된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정도 퀄리티나 디자인 디테일인데 이 정도 가격인 옷들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다. 네. 영국 가면은 이거의 가격의 한 2배는 받아도 사람들은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국내에 굉장히 신진 어떻게 보면 K 스트리트 이 브랜드들을 해외에 한번 진출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원래 딱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K 뷰티가 시작될 때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K 뷰티도 사실은 관광객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써보다가 너무 좋다고 막 입소문 나가지고 와서 사가는 게 많다가 나중에는 아예 해외로 진출하게 된 케이스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K 패션도 아마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네. 그래서 기존 K-뷰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이럴이 됐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사실 이제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이미지를 보고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어려 보여? 근데 그런 콘텐츠들이 주제로 이제 틱톡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릴스로 통해서 바이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K-뷰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K-패션이 그래도 하나 그렇게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핑크나 이런 핫한 아이돌들이 입는 의상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나도 어떻게 저렇게 힙하게 입을까? 그런 저 옷의 정보는 뭐지? 그런 걸 저는 좀 참고로 삼아서 네. 좀 한국 K-패션이 조금 더 잘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알고 있고 대표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을 정도면 기존에 이미 그런 패션을 파는 곳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회사들, 그 쇼핑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들은 해외에서 뭔가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해외에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플랫폼들마다 조금 차이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K-뷰티가 엄청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네네. 뭐 저희가 타겟하는 것처럼 스트릿 패션이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은 아직 없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중점적인 저희는 버티컬 브랜딩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시장에 진출해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이미 국내를 대상으로, 국내 MZ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는 이미 열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앱도 있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데 해외향을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존 저희 국내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UI UX를 바꾸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권의 이런 어플리케이션 UI UX는 사실 상품을 구매할 때 리뷰가 엄청 중요해요. 뭐 좋아요 수라던가 그런 네. 걸 이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의 본질에 오히려 더 중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실제 글로벌 웹사이트를 가보면 아예 상품 리뷰라든가 이런 섹션이 아예 없는 웹사이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UI UX 변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로 나가려면 이제 한국에서 상품이 팔렸을 때 물류 시스템을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비용 최소화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3PL 물류 대행사, 네. 즉 국제적인 3PL 물류 대행사와 저희는 좀 협의를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조금 더 수요라든가 그런 걸 현장에서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해 테스트로 저희가 이제 9월 13, 14일에 좀 영국 현지에서 런던에서 팝업을 진행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가 9월 8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네요, 그죠? 네. 이번 주에 주말에 네. 지금 영국에서 진짜 팝업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는 몇 개 브랜드가 참여합니까? 저희 이제 기존에 저희 홍대 스트릿 패션 팝업에서 진행했던 브랜드들 중에 총 4개 브랜드가 저희가 함께 가게 되고 총 약 100개 디자인 의류들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수요를 확인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아까 뭐 영국이나 미국 서구권에서 좀 고객들이 많이 좋아했던 브랜드를 네. 이번에 선별해서 가져간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이 인터뷰가 공개될 시점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반응이 어땠다 이 정도를 알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네. 아마 좋은 계기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영국 현지의 어떤 그 팝업이 열리는 그 행사라고 네. 아까 행사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행사입니까? 그 마켈루트라고 이제 실제 영국에 가 계신 한인분들이 직접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전파하고자 만든 이런 마켈루트라는 하나의 페스티벌이자 팝업 행사인데요. 네네. 지금 이제 총 5번,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게 5번째 팝업인데 네. 뭐 계속 이제 한국 크리에이티브를 기반으로 K 패션, 뭐 K 뷰티, 아니면 K 푸드 이런 게 한 자리에 모여서 진행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 4번째 팝업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약 1,300명, 1,400명 정도가 왔을 정도로 네. 엄청 되게 현지에서 핫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사들이 이게 워낙 요새 K자 붙는 게 유명하다 많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뭐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하여튼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홍대에서 팝업을 했을 때 실제로 영국에 계신 분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왔다. 네, 예, 일단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도 좀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은 해외 시장을 뚫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팝업하면 잘 된다고 또 뚫리지도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해외에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우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네. 앱을 통해서 네. 한국의 스트리트 패션을 K 스트리트 패션을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될 텐데 맞습니다.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현지에 있는 이제 패션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네. 실제 이제 현지 A 업체 이제 엄청 큰 대형 업체인데 아예 카피라이팅 마케터를 좀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줌 미팅이나 이런 소통을 진행을 하면서 네. 실제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가 뭔지, 네. 최근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저희가 마케팅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케팅 우리는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입니까? 오프라인 마케팅입니까? 대부분은 온라인 마케팅이죠. 네. 뭐 사실 이제 국내와 똑같이 뭐 현지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나 네네.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소재를 기반으로 메타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한국 대상의 우리 한국 MG 대상의 서비스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기회를 좀 더 보고 있는 거는 해외 쪽이군요.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네. 근데 해외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요새 워낙 K 뷰티도 워낙 뜨고 있고 네.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이게 해외 비즈니스를 성공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팝업도 준비를 해서 가시는데 그러면 팝업에 가면 혼자 갑니까? 어떻습니까? 준비를? 네, 일단은 제가 혼자 가지만 현지에 있는 협력사랑 최대한 협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 대행을 같이 또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은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마켈루트 쪽하고 아예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아예 3주나 한 달짜리 팝업을 좀 같이 여는 걸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가서 이제 성과 같은 거 보고 네.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아까 45개 정도가 다 우리 입점이 국내에는 돼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입점 업체도 굉장히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입점 업체 중에 또 다 글로벌로 다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그 입점 업체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 이런 걸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존 이제 45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만 입점되어 있었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아예 꼭 이 45개 업체가 아니라
실제 현지에서 반응이 좋았던 카테고리나 그런 스타일, 그런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보를 하고 이걸 현지 브랜드 업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 있어서 판매 유통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저기 좀 설득을 해서 좀 영업을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온라인에서 먼저 팔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하튼 지금 해외와 관련해서는 45개 업체 중에 실제로 뭐 우리가 팝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걸 좋아하더라. 네. 이렇게 좀 뭐 선호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면 네. 그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온라인이나 뭐 팝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더 정교하게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뭐 투자자 분들은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수수료에 대한 구조이고요. 네네. 이제 보통 이런 해외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제 국내에 있는 소비자 판매가의 30%를 판매 수수료로 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국내에 있는 소비자 판매가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 국내 소비자 판매가가 10만 원인데 해외 물가를 감안을 해서 가격을 해외 물가에 맞춰서 20만 원에 올려놨었을 때 팔리게 되면은 그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차익으로 저희가 조금 매출액을 남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뭐 현지에 내는 관부가세라든가 아니면 물류비를 저희가 조금 지불을 하는 것이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뭔가 사입을 해서 뭐 하는 구조는 아닌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 파트너 관계에 있는 그죠? 이 입점하신 회사하고 파트너 관계를 맺고 네.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매출을 어떻게 서로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남길수록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원가를 낮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일단 소비자 판매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를 우리는 이렇게 뭐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네. 지금 정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해외 런던에 있는 브랜드들 중에 좀 한국의 이제 테이스트에 맞는 그런 한국에 잘 팔릴 만한 브랜드들과 협의를 해서 오히려 역으로 런던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아예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라이선스를 확보를 해서 네네. 현지에 독점 판매를 하면서 그냥 현지 편집샵이나 이런 데 같이 유통을 하면서 BM을 확장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뭐 되면 좋을 것 같고 좀 좋아할 텐데. 네. 근데 하여튼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도 갖다 놔야 되고 하면은 굉장히 물류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팀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팀원들이 뭐 대표님하고 다 젊습니까? 네, 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다 20대, 30대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3명, 그리고 디자이너 1명, MD 1명, 그리고 마케터 1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MG가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그렇죠. 빠르게 캐치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좀 우리 팀원들의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좀 젊다 보니까 경험이 그래도 좀 적은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닙니다. 무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경험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개발자분 같은 경우는 30대이지만 그래도 이런 커머스 업계라든가 기존 다른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해오시던 약 6년차 웹 풀스택 개발자분도 계시고요. 네네. 뭐 아니면 이제 다른 이런 대형 라이브 커머스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던 4년차 백엔드 개발자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남은 개발자 한 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 4년차 이제 이런 앱 풀스택 개발자로 되게 이런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저희 MD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MD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문에서 실제 이런 부자재 유통을 한 4, 5년 정도 해왔던 그런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브랜드 네트워크나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이미 시작을 했고 이거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맞습니다. 이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1년 조금 넘은 우리가 회사가 1년 반 정도 됐나요?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 요즘은 뭐 매출에 대한 또 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니까 네네네. 우리 뭐 국내에서는 아까 서비스도 하고 있고 매출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반 동안 짧은 기간은 하지만 트램핏이 이뤄낸 성과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제 45개의 많은 브랜드들을 입점시켰다. 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자마자 11월에 오픈 베타 런칭을 하자마자 매출이 났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그런 매출을 저희가 올해도 계속 내고 있고 네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8월에 그 맛땡킴이라는 한 패션 브랜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패션 콘텐츠도 맛땡 X라는 캠페인을 저희도 같이 진행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인터뷰 전에 보니까 공식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니까 그 인터뷰들이 막 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인터뷰 그 반응 어떻습니까, 실제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길거리 인터뷰, 그래서 Z세대들이 가장 많이 보고 되게 콘텐츠적으로 지속성이 있는 콘텐츠를 저희는 계속 만들고 나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이런 길거리 인터뷰 콘텐츠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나 어떤 포인트를 잡았는지 그런 Z세대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0일간 이제 저희 계정 자체의 영상들 총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까 약 네. 70만 뷰 그리고 계정 같은 경우는 약 38만 개의 계정에게 도달됐던 정도로 되게 저희가 바이럴 됐던 영상들도 엄청 많고요. 네네. 그래서 저 트램피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들어가 보시면 뭐 20만 뷰, 30만 뷰 나온 쇼폼 콘텐츠도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현재까지는 거의 국내 대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해외 분들은 좀 봅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현재는 사실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고정되어 있어서 사실 한국인들은 보도 안 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따로 글로벌 계정을 좀 따로 만들어서 좀 제가 지금 이번에 런던 가서 직접 현지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인터뷰하고 약간 조금 한국 문화나 한국 패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 길거리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컨텐츠를 지금 외부에 뭔가 누군가가 전문가하고 협업해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자체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체 제작 노하우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해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우리는 자신 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우리 젊은 팀의 패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여튼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 조회수도 좀 꽤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해외향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여기 투자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인터뷰에 우리 투자자분들께 잘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동안 우리 투자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투자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제 시드 투자 유치를 목표를 두고 있고요. 총 3억 원의 목표 투자 유치 금액을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그동안 좀 성과가 있는데 좀 우리가 좀 해외 지금 좀 더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성과가 좀 확인되면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맞습니다. 네, 해외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언제 연말 정도 되면 우리 해외 서비스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팀원들이 열심히 이제 해외 웹사이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11월,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돼서 런칭돼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하게 된 계기가 지금 경기컨텐츠진흥원의 판교 경기 문화창조 허브에 네,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 기업 선정된 이후에 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남부권역 초기 자금 지원이라고 네. 이제 저희 팀원들이나 이런 인건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벨업 시드라고 이제 여러 투자사들과 매칭되면서 저희 IR에 대해서 피칭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소통해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느 정도 IR 덱을 좀 디벨롭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또 인터뷰도 그런 계기로 만나서 하게 됐고, 네. 그래서 K-뷰티와 K-푸드에 이어가지고 다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K-패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네. 하여튼 그거를 아주 젊은 우리 팀들이 함께 한번 개척해 보겠다. 네. 이게 너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점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께 네. 정리해서 한번 네.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원 같은 경우는 이런 패션 분야나 이런 개발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팀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좀 저희 팀 눈여겨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트램핏 인터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젊은 팀이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K자 분들이 너무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글로벌에서 유행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 패션이라는 것도 분명히 그 한 축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정말 지금도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K 패션 브랜드들을 해외에 잘 소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미팅 한번 해보시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대표님께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